반갑습니다. 10분 컷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연수를 맡게 된 임현우라고 합니다. 수학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 한 적 있지 않나요? 선생님, 이거 방정식 배워서 어디다 써요? 선생님, 삼각비 이거 뭐하러 배워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공부하기 싫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러한 학생들의 질문에 정말로 의미 있는 실생활 사례를 제시해 줄 수 있다면 학생들이 수학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수학을 실생활과 연결지어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에서는 학생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수학 개념 관련 실생활 활용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원래는 모든 단원의 모든 개념을 다 다뤘는데요. 정수와 유리수,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 통계 같은 소재들은 어차피 교과서에도 많은 예시가 나와 있기도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미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좀 생략을 하고 좀 도형과 학생들이 좀 재밌어 할 만한 내용 위주로 담아봤습니다. 그럼 출발해봅시다. 스타트! 첫 번째, 소인수분해입니다. 소인수분해 하면 보통 암호 예시를 많이 들 거예요. RSA 암호 원리 속에 소인수분해 원리가 숨어있죠. 하지만 저는 RSA 암호 말고 소주를 사용합니다. 선생님들은 소주 몇 잔 나오는 줄 아시나요? 한 명이? 7잔 반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은 버리고 왜 7잔일까? 생각을 해보면 소수의 원리가 숨어있는 거죠. 7이 소수이기 때문에 사람이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무조건 소주잔이 남게 된다. 그래서 한 병을 더 시키게 된다. 문자와 식, 단어는 사실 거의 유일하게 실생활 예시를 들기가 좀 애매합니다. 왜냐? 하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미국에 가면 영어를 쓰고 한국에서는 한국어를 쓰듯이 우리 수학과 과학의 세계에서 함께 놀려면 이런 기본적인 언어 규칙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기는 편입니다. 분배 법칙과 관련해서는 저는 추석 선물 세트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합니다. 선물 세트 속에 스팸도 들어있고 올리브유도 들어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죠. 이런 모양이 괄호 속에 숫자들과 문자들이 더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물 세트를 몇 개 받으면 그 각 아이템들은 몇 개씩 있을까?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학생들이 분배 법칙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좌표평면은 당연히 X나 위도와 경도처럼 위치를 나타내는 표현에 많이 활용되겠죠. 우리 주소에서 사용되는 도리명 주소도 정확하진 않지만 또 좌표평면의 원리와 기본적으로는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정비례와 반비례인데요. 저는 이 정비례와 반비례 단원을 나갈 때는 항상 하나의 드라마를 함께 들고 옵니다.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저는 이 오징어 게임이 이 정비례와 반비례가 만들어낸 하나의 비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처음 참가자들이 모이게 될 때는 한 사람당 1억씩 준다. 따라서 한 사람이면 1억, 두 사람이면 2억, 사람이 2배가 되면 상금도 2배, 3배면 3배. 이런 정비례의 원리에 따라서 상금이 정해지게 되고요. 다음에 서로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는 사람이 2분의 1이 되면 내가 받을 돈은 2배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3분의 1이 되면 돈은 3배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반비례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싸우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편입니다. 자, 다음 2학기입니다. 보통 2학기 기본도형 파트에서는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미션을 많이 줍니다. 운동장이나 학교를 돌면서 기본도형과 관련된 거, 평행, 한 점에서 만난다, 억각과 동의각, 막곡지각 등등 이러한 요소들이 잘 드러난 사진을 찍어와라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는 편입니다. 보통 막곡지각에서는 주름문을 많이 찍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학교 앞에서 맨날 보는 문이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억각과 동의각인데요. 저는 사다리차 예시를 많이 듭니다. 이사할 때 사다리차를 쓰는데 만약에 이 선만이 기울어져 있으면은 짐들이 쓰러지게 되겠죠. 실제로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들어서 옮기는 방식으로 이삿짐을 날랐는데 그러다가 사고가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사다리 차와 사다리가 이루는 각도, 그리고 선반과 사다리가 이루는 각도, 이 두 각이 서로 동일하도록 설계가 됩니다. 그러면 억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 둘은 평행하게 되겠죠. 다음, 삼각형의 작도와 합동, SSS, SAS, ASA 이 세 개의 예시를 모두 들면 좋겠지만 저는 보통 SAS 정도만 됩니다. GPS의 원리 속에 SAS가 숨어 있어요. GPS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의 거리를 어떻게 잴까요? 먼저 GPS에서 각 사람과의 거리를 잽니다. 그 다음에 그 끼인각을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 두 변과 그 끼인각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삼각형이 하나로 정해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깊게 들어가면 이건 코사인 법칙이긴 합니다. 다음, 다각형의 대각선의 개수인데요. 저는 리그 경기를 예시로 많이 듭니다. N개의 팀이 있을 때 서로 리그 경기를 하면 총 몇 판을 해야 될까? 라는 이야기를 하면 결국 대각선의 개수 공식을 계산하는 과정과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도 깊게 들어가면 순열과 조합이긴 합니다. 그 다음, 다각형의 내각의 크기인데요. 저는 이 수많은 정다각형 중에 정육각형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왜 벌집이 육각형 모양일까? 정삼각형, 정사각형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도형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외곽의 크기는요, 코딩이나 아니면 게임 디자인 이런 거 해보신 선생님은 아마 알 텐데 이 캐릭터가 회전을 할 때 외곽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외곽만큼 회전하도록 설정을 해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대로 회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코딩과 게임 디자인 예시를 많이 드는 편입니다. 그 다음, 원과 부채꼴인데요. 원과 부채꼴은 예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는 육상 트랙과 공연장을 예시로 듭니다. 육상 트랙에서 왜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도착하는 거리가 다른지
그 거리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설명을 하고, 또 공연장에서 좋은 자리를 잡는 법, 우리가 습관적으로 같은 줄이면 같은 거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부채꼴 모양의 자리들이 가수와의 거리가 똑같은 거죠. 물론 가수가 점이라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자리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듭니다. 다음 정다면체인데요. 정다면체는 주사위로 설명을 합니다. 주사위는 모든 눈이 나올 확률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모든 면이 합동이고 한 점에 모이는 면의 수가 똑같은 정다면체를 활용하는 게 좋다. 다음 다면체 회전체인데요. 사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물건들이 다면체와 회전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예시를 설명하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저는 뭐 회전체 경우에는 원기둥을 설명할 때는 건축에서 쓰이는 원기둥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회전축에 수직으로 잘랐을 때 모양이 모두 합동이기 때문에 하중을 일정하게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원부위대를 설명할 때 종이컵이 예시를 듭니다. 종이컵은 왜 원부위대 모양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학생들이 굉장히 다채로운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 창의적인 수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왜 음료수 캔은 원기둥 모양일까? 왜 우리 주변의 과일들은 구 모양인 게 많을까?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둘 다 정답은 똑같아요. 왜냐? 다른 기둥에 비해서, 다른 도형에 비해서 부피가 똑같을 때 가장 건널비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용되는 재료와 에너지를 아낄 수 있다, 뭐 이런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다음 통계. 통계는 뭐 교과서 예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얘기만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그 줄기와 이끌림 예시를 들 때 보통 지하철 시간표 예시를 많이 드는데요. 놀랍게도 요즘 애들은 지하철 시간표가 뭔지 잘 모르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검색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설명을 할 때 갑자기 스마트폰이 꺼졌다든지 이러한 비상사태의 상황을 좀 넣어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학년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뭐 방정식, 부등식 이런 건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순환소수인데요. 순환소수는 그냥 계산기로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끝나지 않고 소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게 대충 어느 정도 되는 수인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이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법을 통해서 이 숫자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지수법칙, 거듭제곱 관련해서는 뭐 종이를 12번 접으면 달에 갈 수 있다, 이런 예시 들으면 학생들이 좋아하죠. 이 정도로 1학기는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학기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은 뭐 와이파이 안테나나 A형 사다리 같은 예시를 많이 듭니다. 왜냐면 양쪽으로 이제 균일하게 뻗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밑각이 같아야 된다, 이런 원리를 사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외심, 저는 보통 학생들 자기 집 주소를 한번 지도에 찍어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 사람이 같은 위치에서 만나려면 어디서 만나야 될까,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드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최근 이 도쿄대 학생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외심의 원리를 사용해서 구했다, 이런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활용하면 학생들이 신기하죠. 그 다음 삼각형의 내심인데요. 전파 만원경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전파 만원경에는 3개의 수신기가 있는데 3개의 수신기가 연결된 이 변에서 균일한 만큼 떨어져 있어야 무게가 분산되기 때문에 그런 내심의 원리가 활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평행사 변형의 성질과 조건인데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의 예시에서 캠핑 의자의 다리 예시를 많이 듭니다. 의자가 지면과 평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다리가 서로 이등분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또 이 길이가 같고 평행한 두 변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놀이기구나 아니면 미닫이 문의 예시를 듭니다. 이 문이 정확하게 이제 열리고 닫히려면 두 문의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되고 두 개가 평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평행사 변형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다음 여러 가지 사각형인데요. 이 직사각형, 마름모, 등변 사다리꼴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요 마름모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로봇 팔을 만들어서 이렇게 멀리 뻗을 때 마름모가 좋은데요. 왜냐? 요 네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늘릴 수가 있고요. 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곧게 뻗어나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형의 닮음인데요. 저는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천문학 예시를 드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가 이 칠판 속에서 계산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 세계의 이 우주와 닮음이기 때문에 이러한 별과 별 사이의 거리와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를 칠판 속에서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무게중심, 비행기나 배 같은 거 예로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무게의 중심이 안 잡히면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큰일이 생길 수가 있다. 네, 다음 닮음비인데요. 저는 아이스크림과 케이크 예시를 많이 듭니다. 아이스크림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자르면 양이 똑같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아래쪽과 위쪽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된다는 뭐 이런 얘기를 들 수가 있을 거고, 또 케이크의 단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그 두 가지 맛이 반씩 들어있는 케이크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면을 잘라보면 이게 반반이어야 될 것 같은데 안쪽의 길이가 훨씬 큽니다. 왜냐, 이 길이가 만약에 1대1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실제 넓이는 1대3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이 사각형의 가로가 이 바깥쪽보다 2배 이상 넓어야 사실 이 두 개의 넓이가 같을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피타고라스의 정리인데요. 저는 이 사진을 보여줍니다. 이 신호등, 여기 어디에 피타고라스 정리가 숨어 있을까요? 정답은 와이어입니다. 신호등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무너지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이 와이어를 이렇게 이어놔야 되는데 너무 길면 고정이 안 될 거고 너무 짧으면 걸리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어떻게 계산할까?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활용이 됩니다. 네, 다음 무리수인데요. 이 무리수는 뭐 루트 2, 이 A4 용지의 비율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하면 좋겠죠.
저 곱셈 공식 관련해서는 뭐 간단하게 두식 얘기를 좀 하는 편입니다. 5% 올라가고 5% 떨어지면 그대로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약간의 손해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신기합니다. 1차 함수는 뭐 농구겠죠. 농구공을 던질 때 포물선이 생기는데 저는 요 데스모스 활동을 활용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2차 함수를 활용해서 공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예측하게 해보는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 합니다. 다음은 삼각비인데요. 실제 건축에서 활용되는 건데 지붕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이런 걸 30, 40 이런 식으로 탄젠트를 활용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다음 원의 현 관련해서는 공연장의 음향 반사판 예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원형 공연장의 모든 방향에서 이제 똑같이 반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 길이를 똑같이 설정해야 요 중심에서 떨어진 거리가 같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원의 접선 관련해서는 뭐 골프, 당구, 축구 등등등 공을 사용하는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해주면 좋습니다. 왜냐면 그 접선 방향으로 이렇게 차야 이렇게 잘 날아가겠죠. 원주각 관련해서는 공연장의 시야각 같은 얘기를 하면 좋습니다. 어떤 자리에 앉아야 요 시야각이 더 넓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앞에 말했던 부채꼴 얘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대표값인데요. 중앙값과 최빈값 관련해서 중앙값은 저는 보통 인터넷에 있는 사진들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평균 소득이 높은 과는 어딜까? 뭐 이런 질문이나 아니면 10대 평균 자산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예시들을 많이 드리고요. 요 최빈값 관련해서는 색깔 섞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색깔을 말해봐라 이렇게 해서 조합을 한 다음에 이 색깔들을 회수만큼 전부 찍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색깔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평균을 내는 거는 안 좋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삼포도는 뭐 사격 선수, 양궁 선수의 예시를 들 수 있겠죠. 이제 일정하게 쏘는 선수와 쏠 때마다 격차가 많이 나는 선수, 이 두 선수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상관관계와 관련해서는 Superior Correlations라고 해서 허위 상관을 다루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설명을 할 때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다양한 이 실생활 예시들을 모아봤는데요. 이번에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10분에 지키기가 참 힘드네요. 어떻게 그래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연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